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에 모르면 후회하는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거나 미혼이신 경우, 그리고 부동산 첫 투자이신 경우에는 더더욱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주택수에 따른 부동산 절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욕심 없이 1주택자시라면 2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데요.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가 가장 이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면 한 사람이 비싼 금액으로 높은 세율로 공제받는 것을 2분의 1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각각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낮은 세율로 인정돼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본 공제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18억짜리 집을 혼자 소유했다면 9억만 공제받고 나머지 9억은 세금을 내겠죠.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각각 9억씩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2021년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은 1인당 9억 원입니다. 한 세대 한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또 새로 신설된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자 과세 특례입니다. 이름이 참 길어요. 어려운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자에 한해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싶다 한다면 다시 안 한다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공동명의로 각자 공제받지 않고 더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고령자가 있을 때입니다. 부부 중 누구 하나가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특례를 신청해서 나이가 많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로 따로따로 공제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 공제는 장기 보유 공제와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 8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금액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2년차까지는 공제 금액이 없다가 3년차 때부터 1년마다 약 4%씩 공제 금액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바에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탭을 찾으세요. 거기에 재산제세 관련이라는 탭이 또 있을 건데 그거를 타고 들어가시면 종부세 각종 특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미혼이실 거예요. 신혼부부의 경우 집 살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걸로 공방이 좀 많은데요.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일 것 같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닌데 출산할 때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가도 그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투자는 명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요. 제가 예시를 들어 이해시켜 드려볼게요. 여자가 1주택자였고 남자도 1주택자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이후로 5년 이내에만 한 채를 매각하면 비과세입니다. 물론 2년 보유가 조건이긴 하지만 용산, 강남, 송파와 같은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뿐만이 아니라 2년 거주도 추가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둘 중 하나만 1주택자였고 하나 주택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을 사고 난 뒤에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사야 하고요. 그리고 2년 보유를 한 뒤에 첫 번째로 산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인정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여기에 2년 거주가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려면 머리가 좀 아파요. 원래 혼인신고 전에 취득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간이 짧아지죠. 혼인신고는 한 번 신청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 중이거나 미혼이신 분이라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서로가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부동산을 취득하세요. 자, 그럼 혼인신고 전에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한 명은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남편은 1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로 하나를 정리를 하고요. 5년 내에 매도할 때 또 1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2주택자의 절세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집을 양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못해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2주택자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양도 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 집을 팔아 6천만 원이라는 양도 차익을 남겼다면 8,800만 원 이하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24%니까요. 6천만 원의 24%는 1,440만 원입니다. 앞에 낮은 세율에 따른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 쉽도록 적혀 있는 것이 누진 공제 금액입니다. 1,440만 원에서 누진 공제 576만 원을 빼면 864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맨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과라든지 굉장히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세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리고 주택수들, 그런 것들, 기간, 획득한 기간에 의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같은 해에 부동산을 2건 이상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 합산해서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물건 한 개마다 양도세를 따로따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합쳐서 때린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A와 B 주택을 2024년도에 한꺼번에 매도를 한다. 그럼 그 두 개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걸 다 합쳐서 만약에 1억 넘게 벌었다. 그럼 그 세율에 맞는 금액을 때려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금을 아끼고 싶으시면 한 해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이렇게 2번 나눠서 양도 차익을 남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은 현재 시세가 13억, 양도 차익은 8억이 남고 10년을 보유한 상태라고 해볼게요. B주택은 현재 시세가 6억, 양도 차익은 3억으로 10년 보유했다고 할게요. C주택은 최근에 매수한 거고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12억짜리 아파트, 양도 차익은 1억이 예상된다 할 때 매도 순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혜택 볼 수 있게 매도하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예시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을 C주택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주택이 A주택에 비해 양도 차익이 또 적죠. B주택을 먼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A주택은 나중에 매도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주택을 연도를 다르게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면 각 해마다 초기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C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리 계획해서 맞춰 매도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매도하는 것보다 최소 수천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글로 보면 막상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니까 어렵진 않죠. 한 번 더 연도를 다르게 해서 매도할 때 대략 얼마 정도 아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주택자인 사람이 A, B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아파트는 최근에 매수를 한 상태고 A, B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A, B 아파트를 한 해에 동시에 매도를 하면요. 합산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했죠. A 아파트는 1,672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요. B 아파트는 7,734만 원이 나옵니다. 총 합치면 약 9,4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A, B 아파트를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면
과세 구간이 각각 적용되면서 A 아파트의 세금이 1,672만 원이었잖아요. 이 금액이 각각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48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총 내는 세금은 약 8,214만 원으로 동일 해에 2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보다 약 1,200만 원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3주택자의 경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매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찾아 클릭하세요. 그럼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창이 뜨는데요. 저기서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본인 상황에 따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